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시간 38번째로 이제 이것도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인데요. 이제 소방 이제 설비 관련 이제 자격증을 취득 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이 이제 박봉이라고 이제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박봉인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항상 연봉 얘기만 나오면 일단 기준이, 박봉의 기준이 사실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저는 제가 예전에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전기공사업체 잠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안 가게 됐는데, 그때 인제 제가 이제 월급이 뭐 2,500, 600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군에서 받았던 월급이 한 3,100, 2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의 전역했을 적에가. 근데 인제 2,500, 600, 뭐 한 800, 뭐 많으면 한 3,000 까지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도 거기를 뭐 '월급이 적다, 많다.'라고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직 전기공사 업무를 제대로 해 보질 않았는데 그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제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박봉이다, 누구마 인제 여러 사람들이 말 이 소방 뭐 뭐 고생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월급도 적고 별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제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인제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께 뭐 소방 관련된 쪽이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 소방 설비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 시 월급이 진짜 박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소방 설비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제 취업을 해 보세요. 취업을 해 보시면은 진짜 박봉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인제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연봉 얘기했던 적 있어요, 연봉. 이런 인제 중소, 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중견기업. 물론 대기업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대기업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뭐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인제 취업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인제 이거를 쓰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경력이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이 있어요. 급여 밴드가 여기에 뭐 3,000 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4,000 이야. 여기 5,000 이야. 여기 6,000 이야.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1년 차는 요렇게 돼요. 그리고 요것도 계속 요렇게 돼. 2년 차도 여기고 여기 요렇게 돼. 3년 차는 여기 쪼금 올라와. 4년 차는 좀 더 올라와. 5년 차는 좀 더 올라와.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이제 쪼금씩 올라가다가 7년 차 되면 인제 좀 더 올라가 5천 정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 참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고만두니까. 그다음에 한 10 년이 넘어갔다고 쳐요. 10 년이 넘어가면 이제 6천이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올라가다가 이렇게 인제 올라가요. 이렇게. 내가 뭐 너무 과장해서 그랬는데,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정도. 요 정도 포인트로. 근데 여러분들이 인제 중소기업이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인제 높이 올라가는 이 순간을 못 견디고 계속 고만두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라도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주질 않아요. 특히 소기업일수록 그래요. 뭐 10 명, 15 명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려면은 혼자
차고 뭔가 이렇게 견적도 뽑고 뭐 인제 현장 설명회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면도 인제 좀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들어올 때서부터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인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힘든 고비들이 계속 매년 1 년에도 막 한 서너 번씩 있을 거잖아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나.'라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지금도 내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이런 고비 그렇게 자기가 혼자 할지도 모르면서 연봉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참고 있으면은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혼자 뭐 샵 드로잉도 그러고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은 6천 가는 거는 쉬워요. 아니 6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인제 그거를 못 참고 자꾸 고만두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소기업이라고 해서 힘들다고 고만두니까 당연히 일을 배울 수 없는 구조고 내가 일을 배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꾸 경쟁이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좀 맛만 알아 가지고 가 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사수를 잘 만나서 좀 제대로 배우면서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궁금증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급여는 계속 따라서 오른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그만 업체라고 해서도 이게 무시할 것도 없고 가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 여러분들이 뭐 "아 난 진짜 나 대학교 나왔어." 예? "나 대학교 나왔어. 근데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공부했어? 비싼 등록금 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취직 안 됩니다. 예? 그냥 다양한 일을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급여를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갯불도 막말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갯불도 모르는데 뭐 하나 할지도 모르고 실제 전선 사이즈도 모르고 HIV가 뭔지도 모르고 예?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초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인제 인원이 적은 데일수록 왜냐하면 그런 조직일수록 이제 다양한 일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일도 몇 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그 이렇게 이게 흡수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인제 다닐 정도 되면은 또 일도 좀 편해져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제 생각을 가지고 시간 조율도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한 사람이 인제 견적까지 하고 뭔가 현장 대리인도 해야 되고 뭐 두세 개씩 막 뛸 때도 있고 많게는 뭐 네다섯 개씩 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높은 레벨에 인제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저는 이제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데도 요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가서 무엇을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급여를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했을 적에 43만 원인가 받았었어요. 40만 원대. 40만 원대. 43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 43만 원 받고 제가 이거 94년도죠. 94년도. 뭐 지금 가치로 뭐 물가 인상분을 뭐 고려하면은 뭐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전기실에 근무했을 적에 이 정도 금액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전기과장 되거나 이제 법적 선임 걸면은 뭐 이제 뭐 많게는 한 5천 은 못 넘는 것 같아요. 뭐 시설팀장을 하더라도 이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까지 걸면 이제 좀 높을 수는 있는데 뭐 한 뭐 450 이제 좀 괜찮은 데 가면은, 그 밑에 가면은 뭐 350 뭐 300 뭐 요 정도 받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전기과장으로 내가 갔어. 그 한 300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20 년이 거의 25년 뭐야 25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43만 원이랑 지금 내가 그 뭐 2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몇 배 차이가, 뭐 한 6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금액이 낮은, 저는 그때 당시 이때 당시 그 뭐죠? 대중교통 이용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뭐 밥값이랑 막 공제하면은 한 20만 원 조금 넘게 저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뭐 이제 가치는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뭐 200 이상은 이제 주는 데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200 이하 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저시급이라는 게 이제 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뭐 적게는 못 주죠. 더 밑으로는 못 주죠. 이제 직장 이제 뭐죠? 어 이제 정규직인 이상.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일단 일단은 첫 번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박봉인지 아닌지는 실제 경험을 한번 해 봐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이 틀렸는지 여러분 말이 틀렸는지는 일단 몇 년을 두고 한번 봐봐라. 반드시 월급이 올라간다. 단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일을 혼자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간다. 그죠? 그 세 번째, 낱말을 듣고 뭐 판단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몫이다. 하지만 낱말이 맞을 때도 물론 있지만은 낱말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제가 뭐 영상 올린 것 중에 어떤 분께서 이제 그 말씀 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뭐 고스펙인데 이제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 실제 고학력 스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영상에도 그 말을 좀 이제 약간 좀 빈도를 낮춰서 했지만은 실제 그분이 말한 말씀이 맞아요. 대학교를 나오신 이제 고스펙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너도 나도 그냥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채용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뭐 A 학교랑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랑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교랑은, 이름을 잘 못 듣는 그런 대학교랑은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레벨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4년제 대학생이 아니라 그분들은 공부를 내가 놀 적에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점을 여러분들이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뽑기도 적게 뽑지, 그다음에 고용자들은 막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구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